끊임없이 줄기차게 그냥 끝까지 하는 놈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를 좀 공부를 재밌게 열심히 끝까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겨요.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가보았는데 생태원은 처음입니다. 생태원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솔직하게 제가 생태원장이 돼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식물원도 아니고 동물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의 생태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태 전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생태 전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동식물이 함께 관계 맺음을 하는, 서로 함께 모여 살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전시하면 그게 생태 전시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면 개미전을 구경할 수 있는데, 개미는 좁은 공간에서도 다른 식물에서 뭘 가져다가 같이 먹기도 하고, 다른 진딧물이랑 공생도 하고, 이런 살아가는 모습, 생태라는 게 한자 말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미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식물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물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잡아먹으면서, 때로는 서로 얽혀가지고 경쟁하면서 사느냐, 그 현장을 전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그리고 그걸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연구, 교육, 전시. 그런 기관입니다. 제도리를 방사하는 것이 제일 뿌듯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뿌듯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요. 저 약간 낯간지러울지 모르지만, 국립생태원장이 된 게 그 다음으로 제일 뿌듯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기관 없었거든요. 생태를 전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할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였어요. 땅도 별로 넓지도 않은데 그냥 거기다가 지어대느라고 온갖 데 다 파헤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더 이상 계속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자연 환경이 우리를 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짓을 계속 하다가는 모두가 다 자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세대는 못했어요. 그거를 해낼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게 우리가 전시도 준비하고 교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이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이런 국립생태원이 생겼다는 게, 저는 가끔 이렇게 아침에 눈 뜨고 꿈인가 생신가 가끔 해요. 자연을 보존하면서 한번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이 동네 요즘 잘 먹고 잘 살아요. 작년에 100만 명이 왔어요, 여기에 1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이래서 공장 안 지어도 지금 서천은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범이 되면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의 그 원장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일을 맡길 겁니다, 저는 별로 오래 못해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꾸준히 해오셨고 책 제목으로도 쓰셨는데 알아도 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곤충이 징그러워서 싫어하는데 제가 곤충에 대해 잘 알게 되어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는 생물학자는 못 되겠죠?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제 연구실에서 제1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안양 수목원에서 거미 연구하는데 제가 보러 갔더니 자기가 연구하는 거미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요. 쓰다듬으면서 선생님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네가 나 찾아왔을 때 거미 때문에 기겁을 하고 도망갔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죠. 알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못 믿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열대에 가 있을 때 저 파나마의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에 가 있었는데 그 전갈하고 난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상에서 밥 먹는데 자꾸 밑에 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린 다 저 생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들어와도 누가 밟아 죽이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전갈 지나가나 보다. 먹을 걸 좀 이렇게 툭 줘봤어요. 그랬더니까 점심 때마다 내 옆에 오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위에 아예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나는 여기 앉아서 밥 먹는데 여기서 날 빤히 봐요. 그럼 이제 밥 먹다 말고 이제 이렇게 주면 이제 거기서 먹고. 어느 날 나는 걔한테 뭐 먹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괴기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날 막 도착했는데 벽으로 가더니 벽을 툭 이렇게 벽에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막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전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쌍욕을 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저 무식한 동양놈이 식탁 위에다가 그 징그러운 동물을 올려놨느니 공중도덕을 모르느니 동양놈이라서 무식하느니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줌마가 밟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날 얘를 데리고 문 바깥으로 이제 야 나가자 슈 내보내고는 얘기를 해줬어요. 들어오지 말아라 이제 이상한 아줌마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점심 때마다 먹을 걸 가지고 이리로 나올 테니까 여기서 날 만나자. 전갈이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전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밥 먹고 앉아서 30분씩 기다렸어요. 하여간 몇 주일을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가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미워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미워했어요. 내가 그 학생을. 근데 어느 날 산에서 내려왔는데 하여간 미운 짓 다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 식당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이제 영어 이름이 제이인데 제이 이리 와보라고 가봤더니 전갈한테 뭘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화가 잔뜩 난 거죠. 나도 옛날에 나한테 욕하던 건 뭐고 아이 그러지 말고 보라고. 그 전갈이 그동안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왔어요. 전갈이 새끼를 업어서 키웁니다. 자기 새끼가 자기만 할 때까지 업어 키웁니다. 제 친구 그 전갈은 7마리를 업고 왔는데 그 여학생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난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성애를 난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냥 젓가락 꼬챙이에다가 해갖고 뭐 먹이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 꼬챙이 갖다 줬어요. 뭘 좀 알고 먹여라. 그 꼬리에 독침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학생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면 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곤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랑하게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아나 베스 같은 생물도 살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턱대고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예, 동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얘네들은 대한민국 국경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관리 잘못해갖고
걔네가 나가서 지금 낙동강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나가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죽이는 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을 관리를 안 하면 걔네가 우리 생태계를 너무나 유린하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가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같이 사는 길을 찾고 싶어요. 걔네도 살 권리 있어요. 잘못해서 환영받지 못한 곳에 와 있는 것 뿐이지 걔네도 살아야 돼요. 다만 지금처럼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같이 못 사니까 걔네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걸 우리가 공존이라고 하잖아요. 공생이라고 하고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국립생태원에 와서 재미있게 둘러보다가 자연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처럼 자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알게 되면 자연을 해치는 일을 하라 그래도 저는 못해요. 저 강을 막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 강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막 긁으면 그 안에 줄납자루, 쉬리, 피라미 이런 애들이 혼비백산할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자연 생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기가 관찰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좀 별명이 많아요. 뭐 생태학자, 동물행동학자, 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학자, 개미학자 뭐가 많은데 진짜 전공이 뭐예요? 누가 그러길래 언제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관찰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내 친구한테서 한번 놀림당한 적이 있어요. 야, 돈 안 떨어져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걸어가면서 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이러고 걸어가거든요. 그저 보고 싶어 갖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싶어 하는 꼬마였어요, 제가. 온갖 거 다 관찰해보고 만져보고. 제가 여러분보다 이 중에 정말 어린 친구는 뭐 초등학교 안 들어간 친구도 있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우리 아버지가 저 어디 이렇게 산보 나가시면 제 동생만 데려갔어요. 뭐 원래 제 동생한테 신호 보내고 바깥에서 만나자 몰래 하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랬더니 절 데리고 나가면 정신이 없어서 있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거나 뭐 이러면 저는 모든 걸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열해 놓은 거 다 들었다 놨다 이러고 막 하고, 그리고 그 아침마다 진열장을 다 나와서 닦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저는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만진 거 가지고 그러고 지나가면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걸 또 나와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떨 때는 이제 사과 이렇게 막 진열해 놨는데 이렇게 들다가 그게 다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절 데리고 나가면 계속 동네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저는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덕에 제가 생물학자가 됐거든요. 전 하여간 모든 걸 다 관찰합니다. 근데 요즘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동물 관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요즘엔 큰 동물 관찰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저도 제인고달 선생님의 책을 본 뒤 생물학자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생물연구가 꿈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냥 관찰 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로 세상에 호기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생물학자 되면 재미없어요. 그럼 뭐 몇 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재미없다, 난 더 안 볼래, 그런 사람은 생물학자 못해요.
생물학자들은 대개 호기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에 같이 가면 어떤 사람은 식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곤충 연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도마뱀 연구하는 사람인데 같이 가는데 나는 도마뱀 연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런 생물학자는 없어요. 올라가면서 다른 생물학자가 하는 거 구경 같이 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다 좀 번잡스러워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은 뭐 저기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자가 되려면 아직도 뭐 적어도 한 10년 넘어 해야 될 텐데 지금부터 열심히 주변을 관찰하세요. 저절로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도 뭐 이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 뭐 없지는 않겠죠?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 한번 꼭 가세요. 좋아요. 하버드 대학에 저는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늘 공부 잘했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전 사실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엄마가 하도 하라고 그냥 공부 안 하니 하루에도 한 30번쯤 얘기하셔서 할 수 없이 공부 조금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래도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다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여간 들어갔는데 뒤늦게 마음 잡고 공부해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자연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제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졸음이 올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왜 자야 하는가? 막 이런 질문을 해가면서 공부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다 A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참 말도 안 되게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이제 하러 간 거죠. 갔는데 겁나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생물학과 건물에 복도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루에 한 2번쯤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과외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7, 8명이 있으니까요. 제일 주눅드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박사과정생이니까 실험 시간에 들어가서 제가 실험 조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실험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실험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곧바로 10개를 알아듣는 놈이 한 20명 중에서 한 서너 놈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냥 다짜고짜로 질문을 하는데 이건 난 생각도 한 번 안 해본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는 수업 중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듣는 수업이 있어요. 나는 그때 벌써 30살이 다 된 어른이에요. 그리고 이 분야의 공부를 벌써 한 4, 5년 대학 시절까지 다 합하면 한 10년가량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같이 듣는 거예요. 처음에 한 2-3시간 한 2-3주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 달 지나면요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아니 나는 10년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데 이제 한 달 공부한 놈이 나보다 더 10발짝 앞서가는 거예요. 그 수업에 앉아서 나는 왜 태어났나. 아니 세상에 이렇게 머리 좋은 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하나.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약만 오르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끈질긴 놈을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뭐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 7, 8년 그렇게 하니까 걔네들이랑 얼추 비슷해지더라고요. 비슷하다는 게 제가 20살짜리랑 비슷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또 한 10년쯤 이제 박사학위를 전 박사 받는데 11년 걸렸는데 그때쯤 되니까 뭐 저는 한 20년 끈질기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더 잘하는 게 몇 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괜히 지금 누구랑 비교하면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공부는 저 굉장히 긴 경기예요. 언제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날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그냥 끝까지 하는 놈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저 분야를 좀 공부를 재밌게 열심히 끝까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겨요.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머리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원래 공부 잘한 놈도 아니고요. 근데 오랫동안 꾸준히 했더니 한참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대충 다 내 뒤로 다 갔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제일 앞에 왔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세요.